안녕하십니까. 방송 광고 제작의 이해란 주제로 강의를 맡은 서동윤이라고 합니다. 여기 밥이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지만 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캠핑 같은 데 가서 밥을 만들 때 참 난감할 겁니다. 씻은 쌀에 물은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불은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지, 뜸을 얼마나 들여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참 익숙한데 생각보다 낯선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고 제작입니다. 매일 보는 광고이지만 막상 만들려면 막막해집니다. 내가 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도 밥 잘 만드는 친구와 같이 가면 맛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도 광고를 잘 만드는 광고 대행사, 광고 제작사를 만나면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 대행사나 제작사를 어떻게 찾을지 막막하다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광고 회사를 찾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광고를 준비하는 광고주가 제대로 광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광고주가 광고 제작을 위해 준비할 게 무엇인지, 방송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마지막으로 광고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광고 제작을 위해 준비할 게 무엇인가? 광고 제안 요청서를 세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광고를 준비하는 회사가 광고 제안을 위해 요청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광고를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광고 제안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을 왜, 어떻게 개발했는지 제품 개발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품의 특성과 이 제품이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서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제품 시장 예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품을 쓸 주요 타겟층은 누구인지 목표 타겟이 있어야 하고, 경쟁 상대는 누구인지 경쟁사를 명확히 써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예산과 원하는 마케팅 목표 및 방향이 무엇인지 나타나야 합니다. 광고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는데 형식은 없지만 위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광고 제안 요청서를 가지고 있어야 같이 일하는 광고 전문가들이 이 제안 요청서에 설명되어 있는 제품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마케팅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에 따른 광고 컨셉을 만들고 표현 컨셉을 만들어서 광고주에게 더 유익한 광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광고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작성하기 힘들어서 광고 대행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광고 제안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광고 회사를 찾는 것과 아닌 상태에서 찾는 것은 시작점부터 다른 겁니다. 광고 제안 요청서를 세밀하게 작성한다면 같이 일하는 광고 제작사를 이용하는데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전문가도 알려주는 만큼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제안 요청서는 광고 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다음은 광고 대행사 선정입니다. 인터넷 같은 매체를 통해 직접 대행사에 연락을 취한다거나 지인을 통해 몇몇 대행사를 추천받든가 기타 여러 경로로 대행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대행사의 규모나 포트폴리오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1차 리스트업에서 어느 정도 후보군을 추려냅니다. 이후 리스트업에서 한 군데 대행사를 바로 선정할지 아니면 경쟁 프레젠테이션, 즉 경쟁 PT를 통해서 선정할지 결정합니다. 경쟁 PT로 결정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즉 OT에 참석할 대행사의 참여 여부를 타진해 봐야 합니다. OT에 참여할 대행사들이 결정되면 앞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광고 제안 요청서를 OT 자리에서 전달하며 경쟁 PT 참여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경쟁 PT에 참여할 대행사가 최종 결정되면 광고주는 대행사에게 PT까지 약 4주 정도의 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 기간을 줘야 광고주의 광고 제안 요청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행사가 밀도 있게 광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 PT를 통해 대행사를 선정합니다. 이와 같이 광고를 대신 맡아줄 대행사를 직접 선정하든 경쟁 PT를 통해서 선정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광고주의 세밀한 광고 제안 요청서 작성입니다. 다음은 제작 프로덕션 선정입니다. 우선 대행사를 끼고 있는 광고주는 대행사와 협의해서 제작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의 검증위원을 하면서 알게 된 건 많은 중소기업 광고주들이 대행사 없이 직접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광고 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직접 광고주가 제작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체크리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프로덕션 자체에 광고 기획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즉, 광고주의 광고 제안 요청서를 소화하여 광고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덕션인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프로덕션을 찾는 방법은 먼저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광고 제작사 목록을 참조하시고 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정보센터 또는 TBCF 사이트를 이용하여 그곳에 게재된 TV 광고를 검색하면 그 광고를 제작한 감독,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등 제작 목록이 나옵니다. 그걸 참조하여 프로덕션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광고주는 광고 대행사, 프로덕션, 그들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그들을 꿰어야 합니다. 즉, 광고 제안 요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 같은 멋진 광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광고 제작 프로세스는 3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촬영 전 단계인 프리프로덕션 단계, 촬영 단계인 프로덕션 단계, 촬영 후 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입니다. 먼저 프리프로덕션 단계란 광고 제작할 안이 결정되고 결정된 안을 만들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하는 촬영 전까지의 단계를 프리프로덕션 단계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결정된 광고 제작안에 적합한 제작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어떻게 찍을 것인지, 모델은 누구를 할 건지, 어디서 찍을 건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제작비는 얼마로 예상되는지 등을 회의하고 정리하여 광고주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다시 결정된 내용으로 마지막 촬영 점검 회의를 합니다. 이런 회의를 프리프로덕션 미팅, PPM이라고 합니다. 광고를 제작할 때 참 많이 듣는 말입니다. 광고주의 광고 제안 요청서가 광고를 기획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처럼 PPM이 광고 촬영하기 전에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광고 촬영을 할지 논의하고 합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에 보통 두세 번에 걸쳐 PPM을 합니다. 이 PPM 단계가 프리프로덕션 단계입니다. 그 다음 프리프로덕션 단계란 PPM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촬영하는 단계이고 마지막 3단계인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란 촬영된 것을 가지고 편집, 합성, 녹음을 하는 후반 작업 단계입니다. 이렇게 제작이 끝나면 완성된 광고 영상을 광고주에게 시사하고 동시에 심의에도 보내고 둘 다 통과하면 방송국에 소재 전달하고 온에어가 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광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광고주의 광고 제안으로부터 온에어까지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걸릴까요? 보통 평균 2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촬영 전까지 1개월 반 정도, 촬영과 후반 작업 기간 열흘 정도, 시사와 온에어까지 열흘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광고 제작비는 얼마나 들까요?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이 방송 광고 제작비입니다. 직접 광고 제작 현장을 나가보면 왜 그런 비용이 드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30초 영상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드는 공수들과 촬영 편집, 합성 녹음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대충 감이 가실 겁니다. 물론 가성비도 있고 퀄리티도 있는 프로덕션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은 전체 제작비 5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작비의 고민을 덜어내고 제작비 계획의 핵심이 절감이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전략을 잘 세우면
좋은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고퀄리티 제작물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광고 제작 프로세스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규모 있는 제작비 예산을 세우는 데 중요하고 제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또 다른 광고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광고 제작 프로세스를 이해하면서 제작기간, 제작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성공적인 광고를 위한 여러가지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고 제안 요청서를 잘 써야 한다. 좋은 광고의 처음은 광고주의 광고에 대한 열정이 들어가 있는 광고 제작 요청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광고 제안 요청서를 세밀하게 작성한다면 같이 일하는 광고 제작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광고를 만드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광고 전문가도 알려주는 만큼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작비 지원 레버리지 효과를 잘 이용해야 한다. 이 말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 광고 제작비 지원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작비 계획의 핵심이 절감이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면 코바코 지원금으로 A급 제작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차이는 다름이고 그 속에 더 좋음이 숨어 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높이뛰기 선수 딕 포스벨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높이뛰기 선수가 이용하는 기술 웨스턴 롤, 즉 발을 등 뒤로 넘는 기술을 이용해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우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광고를 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방법은 광고주의 광고 제안 요청서에 제일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던지면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자기 회사 제품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알리지 못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걸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한 개의 공을 던지면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던지면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습니다. 여러 말이 아니라 천냥을 갚게 만드는 진솔한 한마디가 중요한 겁니다. 광고의 핵심이 우리 속담에 다 담겨 있습니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다 보니 조금은 편협된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제가 제작비 검증위원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렇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